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만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주제 세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오늘은 독도와 간도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독도는 익숙한데 간도는 익숙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간도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독도와 관련된 이슈를 잘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자, 여기가 바로 독도지요. 쭉 나와 있죠. 독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동해바다에 있죠.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간도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독도가 섬이잖아요. 근데 간도도 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도는 어, 보세요. 여기가 한반도죠. 한반도고 요 지역을 우리가 만주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죠? 광개토 대왕이 막 점령했던 그 지역. 이 만주와 한반도 사이에 끼인 이 지역 있죠. 지금 국경 지역에 가까운 요 지역. 여기를 사이에 끼인 땅이다.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도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조금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 지역이죠. 여기가 만주, 여기 밑에는 이제 한반도인데,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 간도 지역을 다시 나눠요. 서간도와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도 하는데 북간도 교과서에는 북간도를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백두산이 여기 있죠. 백두산을 기준으로 서쪽 남쪽은 서간도, 동쪽 북쪽은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가 그냥 우리나라 땅이고 저쪽부터는 그냥 니네 땅이다. 뭐 대충 강과 산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우리 국경을 청나라랑 좀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백두산에다가 정계비를 세웁니다. 정한 거예요. 뭐를? 경계를 정한 비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백두산 가면은 여기 조금 이제 정비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글씨도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정계비에 의하면은 국경을 어떻게 할 거냐? 서쪽 국경은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다. 압록강 여기 있죠. 동쪽은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19세기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속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간도가 과연 누구 땅이냐 하는 문제가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조선이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이 비석에 써져 있던 토문강 있죠. 동쪽 토문강의 이제 조선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소문강은 말 그대로 송화강의 이 상류 지역이다. 요 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지명도 되게 막 섞어서 썼거든요. 막 두만강이라고도 했다가 토문강이라고도 했다가 청나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야. 이때 당시 토문강은 지금의 두만강을 의미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쪽 두만강이 경계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조선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송화강의 상류가 토문강이라고 하면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여기 송화강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기준이 되고 이 왼쪽이 청나라 땅, 그다음에 이 오른쪽이 다 조선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나라 주장을 따라 봅시다.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면은 바로 오늘날의 경계처럼 여기 북쪽은 그냥 다 중국 땅, 그다음에 남쪽은 다 이제 한국 땅.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이 누구에게 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요 토문강의 해석 때문에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상황에 1902년에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여기에 영향력을 우리가 직접 행사해야겠다라면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합니다. 이제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죠. 약간 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간도 지역이 되게 생소해요.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국경이 두만강으로 결국은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 바로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으로 이 간도가 청나라 땅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청나라 사이의 분쟁이었는데 우리는 왜 끼지도 못하고 일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청나라랑 이런 외교 협약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힌트는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외교 활동을 왜 못했을까요? 그런 거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어쨌거나 이 간도 협약으로 결국 일본은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 줌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중국 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독도 한번 볼까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안 들리는데 잘 모르죠?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이 우상국을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 그다음에 팔도총도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나 지도에 표시가 돼 있다라는 게 우리 측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뭐 명백히 우리 땅이죠. 이거 너무 말 하나 많아죠. 자, 이때 숙종, 이 같은 숙종입니다. 조선의 숙종, 그러니까 환국을 이렇게 주도했던 그 왕이 있잖아요. 장희빈, 그 숙종 때예요.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일본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에도 막부였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 독도가 누구 땅이야? 조선 땅인데. 오케이, 널 확인했지? 다시는 넘어오지 마. 이렇게 이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까지 건너가서 이제 확인을 받고 돌아온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안용복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용복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일본에 가가지고 확인받고 온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안용복이 처벌을 받아요. 뭘로 처벌을 받냐면 조선에서 관리 사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좀 이렇게 뻥을 쳤거든요. 야, 네가 뭔데? 막 이러니까 나 조선 관리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사칭을 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조선에서는 안용복을 이렇게 처벌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죠. 자,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 울릉도, 그러니까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드디어 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울릉도 독도가 조선시대 거의 뭐 대부분은 무인도로 방치돼 있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어부들이 와가지고 막 고기잡이 해가고 막 안용도 갔다 오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한제국의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내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우리 군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때 당시 일본이 내세웠던 논리가 있어요. 야, 지금 전쟁 중이고 군사용 땅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니네 땅 써도 된다고 너네가 조약까지 맺었잖아. 이게 무슨 조약인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막 머리가 하얘졌죠. 바로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에 근거해서 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 중에서 처음으로 강탈에 갔던 게 바로 독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도와 관련된 이슈들 몇 개 있죠. 백두산 정개비, 귀속 문제, 이범윤, 간도 협약 뭐 이런 거 있고 독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있죠. 이런 기록, 안용복, 칙령 41호, 러일 전쟁 중에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됐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주제 2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마지막 시간에는 문화 살펴보면 끝납니다. 수고했습니다.